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이번 방송은 장기선에 드디어 4편에 해당되는 방송이에요. 4편. 특히 3편까지는 총 5부로 형성이 되어 있죠. 3편, 총 5편을 만들었습니다. 원론적인, 장기선의 원론적인 부분, 그 다음에 포트 같은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다면, 이제 오늘부터가 본격적으로 장기선과 관련된 각가지 이제 패턴이라든지 뭐 어떤 식으로 활용한다든지 각 선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어떤 패턴들, 평소 때 여러분들이나 저나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어떤 배열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먼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게 되는데, 안내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3년인가 카페 유메카라는 카페로 시작을 했습니다. 유메카, 그 다음에 인포라, 그리고 해가지고 블로그와 카페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런 류의 방송을 갖다가 2018년도까지 아마 한 3번, 2번, 3번, 3번 정도, 3번 정도 만들어서 다 블로그나 이런 데 다 올려드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8년 이후에 3번째, 3년 뒤죠. 3번째가 아니라 3년 만에 다시 만들어가지고 올립니다. 유메카라는 블로그에다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별거 없어요. 뭐냐면 그냥 다 뭐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그냥 나눔 정도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라는 거를 그동안 안 했었어요. 작년인가에 잠깐 하려다가 그만뒀었습니다. 근데 다시 하게 됐는데, 뭐 남들처럼 뭐 유튜브로 구독 회원들 엄청 많이 모아가지고 광고로 사업을 하겠다라는 생각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또 특히 그 유튜브 방송 해가지고 회원님들, 구독 회원님들 많이 모아서 나중에 추천 리딩으로 뭐 월 수십만원, 100만원, 200만원씩 받아가지고 추천 리딩을 해드리겠다, 이런 건 더더욱 없습니다. 이런 건 아예 고려조차도 안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랑은 정말 맞지 않는 거예요. 저랑은. 그러니까 어떤 거 그냥 의도 자체가 예전부터 그냥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고 해드렸던 게, 의도 자체가 뭐 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 그냥 가르쳐 드린다 라는 생각으로 올려드린 거고,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고 있는 거 조금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취지니까, 이상하게 이 인간도 결국에는 나중에 뭐 월 회비 받으면서 추천 리딩 한답시고 뭐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생각 전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별다른 의미 없어요. 많이 봐주시고 공감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또 많이도 안 보시고 공감 버튼도 별로 없고 호응도 별로 없고, 예전에 카페 블로그 할 때 호응 되게 좋았거든요. 호응이 더 좋고, 뭐 3번, 4번 보셨다는 분도 계시고, 추가적으로 이런 동영상도 좀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도 되게 많으셨었어요. 그러니까 저란 놈은 오히려 그런 거에 막 뽐뿌지를 받아요. 막 힘을 내가지고 더 열심히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좀 해주셨으면, 구독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공감 버튼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제가 이것만 올려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시장, 산업 테마, 그 다음에 각종 종목들과 관련해서도 계속 꾸준하게 올려드리려고 하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방송 내용들 보시면 괜찮다 이럴 거예요. 뭐 백신주 같은 거 하나도 안 뜰 때 제가 말씀드렸죠. 뭐 백신뿐만 아니라 뭐 원전주 뭐 이런 것들 다 밑에서 다 출발할 때 유튜브 방송에다가 올려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쁠 거 없잖아요. 그죠? 뭐 매매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되십사라는 생각에서 하는 거니까 많이들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편 들어가도록 할게요. 장기선 정배열편입니다. 정배열편. 자, 이 장기선 정배열편은 제가 생각할 때 총 7, 8편 정도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원론편, 장기선의 정배열의 원론편입니다. 4-1편 원론편. 방송 시간이 조금 길지 아니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진행을 해보고 생각은 총 8편을 만들어 드릴 생각입니다. 7편에서 8편.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고 예, 활용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장기선, 제가 말씀드린 선들 앞에 방송들 다 보셨죠? 예, 앞에 방송들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선의 수치, 그죠? 181선부터 예, 561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선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선들로 인해 가지고 기준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거, 예, 추세선을 잡아내는, 이런 거 다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역배열이 예, 중요하다라는 거 예, 뿐만 아니라 단기 급등주 이런 것들도 다 정배열이 아니라 장기선으로 다 잡아내요. 예전부터 잘 잡아냈어요. 그래서 좀 그때 당시 좀 많이 유명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제가 좀 그런 것들을 잘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도 잘 잡아내고는 했었습니다. 예. 어차피 다 내내 그놈이 그놈이라서 예. 여러분들 충분히 이 방송들을 들으시면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정배열은요, 말 그대로요. 예. 여러분들 어떻죠? 제가 종합주가지수 한번 간단하게 예, 표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죠? 예,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에 이게 지금 월봉이거든요. 월봉을 보시면은 빨간색 선이 5개월 선이에요. 10개월 선, 20개월 선, 60개월, 그 다음에 120개월입니다. 자, 이게 정배열입니까? 역배열입니까? 정배열이죠, 정배열. 아마 이거는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그죠? 정배열. 자, 이걸 종목으로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릴까요? 종목으로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예, 최근에 많이 올랐던 카카오 게임즈로 한번 봐드릴까요? 예, 근데 카카오 게임즈는 좀 많이 빠졌네요. 예, 그러면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인터파크. 예, 인터파크가 굉장히 핫하죠. 아, 인터파크도 뭐 그닥 고만고만하네요. 예, 고만고만하네요. 인터파크뿐만 아니라. 그러면 제 눈에 이지케어라는 종목이 좀 그렇지. 이지케어라는 종목이 좀 강했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정배열이라는 건 뭐죠? 예. 제가 설명드렸죠. 이평선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후행성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예.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평선이 그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행성이 되는 겁니다. 이 후행으로 따라오는 선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갖다가 전망하는 게, 이게 예측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안 됩니다. 그런데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할 수 있다. 원칙상으로는 안 되는데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갖다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 드리는 건데, 정배열 말 그대로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5일선이 가장 앞에 있고 위에 있고, 그 다음에 11선, 21선이 차례대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 이게 정배열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상승했다는 얘기죠. 주가가 상승하니까 정배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갖다 뒤집어서 반대로 하면은 역배열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말 그대로 그게 역배열입니다. 예,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이 방송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4부 방송이 왜 중요하냐? 제가 2013년 정도부터 이런 류의 어떤 카페나 블로그를 하면서 정배열 종목을 분석했다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들 좋아하십니다. 예, 상당히들 좋아하시는데 왜 좋아하시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정배열 종목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예, 아마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을 거예요. 이제는 정배열 종목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사고가 나요. 왜 사고가 나는지를 지금부터 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말 그대로 정배열이에요. 그런데 보통 차트를 볼 때 이런 식으로 보십니다. 특히 모바일은 이만큼 정도밖에 안 나오죠. 길어봐요, 이 정도. 근데 물론 땡기면 이렇게도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정배열, 이게 정배열입니까? 역배열입니까? 정배열입니다. 앞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 선들은 후행하면서 뒤이어서 오르게 됩니다. 그죠? 181선 여기 보시면은 181, 216, 306, 360, 416, 460, 560선까지 예, 561선까지가 존재해요. 자, 이 선들이 뒤이어서 이렇게 쭉 하고 올라와요. 그런데 주가라는 건 뭐죠? 이평선은 주가에 후행하지만 주가라는 것은 뭡니까?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항상 선반영하죠. 선반영. 예, 모든 것을 다 선반영합니다. 실적이든 재료, 모멘텀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다 선반영하게 돼 있어요. 즉 앞서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라는 거, 이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가. 그러면 정배열에 대해서 위에서 조정을 받으면 이 배열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예, 벌어지죠. 예, 벌어집니다. 벌어지면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벌어진다라는 개념. 자, 이 벌어지는데 왜 사고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왜 사고가 많이 나오느냐? 자, 여기에서 요런 자리에서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 바로 정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정보라는 놈이 엄청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그 정보가 다 좋대요. 왠지 아세요? 당연하죠. 정보라는 건 앞으로에 대한 정보도 있지만 지금 현재에 대한 정보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가는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지만 이 정보로 따진다면 지금 현재의 정보는 어떻게 돼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가가 선반영했을 뿐이지 현재의 기업은 좋다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건 뭐예요? 다 뭐예요? 매수 추천 리포트밖에 없어요. 언론사도 그렇게 떠들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들 편이 이렇게 하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싸 보인다 해서 잡는다 라는 개념이 여기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잡는다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잡았는데 어떻게 돼요? 주가는 계속 밀리면서 빠지죠. 빠집니다. 자, 삼성전자뿐만 아니죠.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삼성전자를 볼 때 여기 이 최근 2, 3개월 동안에 증권사 리포트에서 삼성전자는 글쎄요 별로인 것 같은데요, SK하이닉스 별로인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해줬던 증권사들이 과연 몇이나 되고 과연 언론사들이 몇 개나 됐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알 겁니다. 우리 코스닥 종목 알테오젠 작년에 10배 갔죠? 작년에 10배 갔습니다. 예, 작년에 10배 갔어요. 2020년도에 10배 갔습니다. 자,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뭐죠? 뭐예요? 주가가 오르고 빠질 때 요쯤 와가지고요. 증권사 리포트가 본물이 터져요. 한 요만큼 요 구간에서. 그러면은 주가가 이때 당시에 15만원이고요. 이때 당시는 얼마냐면 10만원을 갖다 간당간당한 상태예요. 그럼 고점 대비해가지고 30% 정도 까이죠. 보통 기본적으로 30-40%씩 까지게 되어 있어요. 30-40%씩 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고점 대비해가지고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많이 싸졌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면에서 오픈된 정보면에서 다들 좋다고 그래요. 왜? 여기서도 좋았는데 요만큼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안 좋아질 리 없거든요. 좋다라는 개념이 여기서 해서 여기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그걸 잡고 매수했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자, 우리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간단한 예입니다. 경각심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신라젠 끔찍하죠. 예, 그리고 또 이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정말 고생하고 계세요. 제가 이 종목으로 갖다가 한다라는 게 참 가슴 아프고 또 죄송스러워요. 예, 그런데 분명한 거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합니다. 신라젠 임상 3상으로 올랐잖아요. 그죠? 예, 글로벌 임상 3상으로 해가지고 이때 당시 이거 주가가 10,000원, 9,000원대까지 9,000원 상장 시기에 9,000원 밑으로 살짝 빠졌다가요. 15만원까지 올랐어요. 15배 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요. 정배열이죠. 앞으로 쭉 당겨 볼게요. 이 자리입니다. 자, 15만원 고점을 찔러 놓습니다. 이때 당시 뭐라고 떠들었죠? 임상 3상, 임상 미국
FDA 임상 3상만 성공하면은 꿈의 신약이 나온다. 블록버스터급이다. 매출이 수조 원 터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올랐죠. 그러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조정이. 그러다가 여기 똑 떨어져요. 여기 똑 떨어집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에 왔을 때 갑작스럽게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임상 3상 시험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어디서 말해주던 거 있나요? 아니에요.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때나 혹은 이때나 다 똑같은 식의 리포트나 정보들이 다 나옵니다. 예, 이거는 어떤 삼성전자라 해도 똑같아요. 삼성전자라 해도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요. 정보의 개념이거든요. 앞에서 여기서 나올 때의 정보와 여기서 나올 때의 정보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분명한 건 틀려요. 처음에 시작할 때의 정보와 그리고 고점에서 나왔을 때의 정보가 분명히 틀려요. 이때는 성공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보다 성공하면, 그리고 이번 FDA가 FDA 임상 3상이 시작됐고 그거에 따라서 뭐예요? 성공만 해주면은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 일단 임상 3상에 대한 모멘텀을 즐겨라라는 취지의 정보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한 다음에 고점을 딱 찍어줄 때는요,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은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니까 이거에 대한 가치, 밸류를 갖다가 적용받는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임상 3상이 성공하면만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임상 3상이 언제예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그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드는 이 고점 있죠. 이 고점은요, 기본적으로 뭐가 되느냐? 예, 꼭지가 됩니다. 뭐가 꼭지예요? 임상 3상이 성공했더라도 상승이 나오면은 일단 여기서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정배열은요. 왜? 이미 주가에 뭐예요? 예,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정보라는 것이 이때 나왔던 정보와 이때 나왔던 정보, 이때 나왔던 정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예,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왔던 정보인데 여기서 나와가지고 빠진 정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똑같은 정보가 나왔으면 여기까지 올라갈까요? 이 자리까지 이만큼 올라갈까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주가가 여기서 고 재료만으로는 여기가 14만 원이 고점이다라는 거를 이미 여기서 알려준 겁니다. 그 재료만으로. 근데 이거랑 똑같은 정보는 정배열에서 항상 이런 자리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반 개인들은 여기서 다 잡죠. 왜? 15만 원 팔아. 벌써 주가가 반토막이다. 그죠? 팔아. 주가가 벌써 마이너스 고점인데 60%나 빠졌다. 엄마야,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다. 이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정보는 여기서 나온 정보와 같다 틀리다? 같다라는 겁니다. 같다라는 건 뭐예요? 그 정보만 가지고는 여기가 고점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이미 고점, 즉 주가의 반영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제대로 쭉 타고 올라가려면 뭐예요? 신약 새로운 기존의 항암제였나요? 얘가요? 예, 항암제 이외에 어떤 다른 파이프라인이 미국 FDA 임상 3상에 또 들어갔다. 뭐 이런 개념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예. 자, 한미약품으로 설명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예, 한미약품으로 설명하면 2015년도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이때 기술 이전이 아마 2개, 3개? 3개 정도 나왔죠. 그죠? 예. 자, 보십시오. 얘는요, 여기까지가 뭐였냐면은 기술 이전, 해당 기술 이전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올랐어요. 그 기술 이전이 나온 다음에 조정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 기술 이전이 제가 기억하기로 2개거든요. 이 2개만 가지고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질 못해요. 왜? 이미 기술 이전,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다만 기업 가치가 올라간 거겠죠? 그러면 이건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주가가 장기선 어딥니까? 앞에서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정배열이 되고 주가가 빠집니다. 그렇죠? 주가가 빠져요. 여기서 나오는 정보와 여기서 나오는 정보가 어떻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추가로 또 나와요. 추가로 또 나옵니다.
여기서 나왔던 기술 이전 이외에 다른 기술 이전이 나오면서 주가에 어떻게 돼요? 밸류를 갖다 확 끄집어 올린 거예요. 확 끄집어 올린 겁니다. 예.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안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왔던 재료와 모멘텀과 여기서 나왔던 모멘텀이 같나요? 틀린가요? 같나요? 틀린가요? 똑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때 당시 악재로 떨어졌거든요. 요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질질 추가적인 게 나오지 않았으면은 질질 흘러내렸을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왜? 기술 이전을 했어도 임상 1상 혹은 임상 2상이나 3상까지는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고, 거기서 임상 3상이 들어가더라도 성공 가능성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그걸 갖다가 반영하는데 시간이 많이 그걸 갖다가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주가라는 거는 빠질 수밖에 없는데 악재까지 악재까지 나온 케이스였죠. 악재까지. 예, 악재까지 나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정배열이라는 종목은 항상 주가의 반영 여부를 갖다가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기존에 똑같은 재료, 모멘텀을 긋다가 장기선까지 조정이, 정배열에서 장기선까지 조정이 나왔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하면 일단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없었던 어떤 다른 모멘텀이 이 자리에서 발현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굉장히 강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해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에 가장 적합한 종목, 제가 예전부터 정배열 종목 하면 SM으로 굉장히 많은 설명을 드렸어요. SM으로. SM 요새 굉장히 핫한데 지금 가지고 설명하려나? 아닙니다. 예, 아니고요.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굉장히 오래된 종목이에요. 예전부터 그래서 제가 이걸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여기. 이게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부분 정배열 패턴이거든요. 부분 정배열 패턴. 자, 이게 역배열입니다. 역배열이니까 대세 상승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계속 밀리다가 역배열을 뚫고 부분 정배열에서 조정 나오고,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합니다. 쭉 상승을 해줘요. 예, 쭉 상승을 해주는데, 자, 여기서 주가가 똑 하고 빠지죠. 그리고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기가 막혔어요, 그때 당시. 예, 이렇게 계속 반등이 나오죠. 예, 뭐가 기가 막히냐면요, 제가 이걸 좀 화면을 조금만 축소해서 보낼게요. 자, 요 자리와 그 다음에 요 자리, 그 다음에 요 자리에서 얘네들이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한 거는 2010년도, 11년도 요때 와가지고 동방신기의 일본 쪽에서의 빅히트, 그 다음에 슈퍼주니어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슈퍼주니어의 중국 시장에서의 대성공,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여자 아이돌인데, 여자 아이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되게 많은데 제가 잘 몰라요. 연예인들을 잘 모릅니다. 아이돌 애들도 잘 모르고 잘 모릅니다. 되게 유명한 애들, 유리도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소녀시대. 예, 죄송해요. 예, 제가 기억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여기서 당시에 슈퍼주니어와 그 다음에 그 소녀시대, 동방신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실적 개선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그런 상승을 해줬어요. 굉장히 강한 상승을 해주면서 주가가 정체됐습니다. 즉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또박또박 기억나는 게 2011년도 지나서, 예, 여기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온 건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에서의 상승분은 뭐였냐면은 일본에 이어서 중국에서의 어떠한 폭발적인 그러한 것들, 티켓 파워를 갖다 확인을 시켜줬거든요. 그러면서 추가 상승이 여기서 나와줬고요. 그리고 여기서에서 요 부분까지 상승해 주는 거 있어요. 그게 참 별거 아닌데, 사실은 그래도 별거 아니라고 해도 이게 더블이거든요. 스코어가 저점 대비해가지고 거의 더블 올랐어요. 요 저점 대비해서 더블이 오른 케이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장기선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해 준 건 뭐 때문에 상승했을까요? 이건요, 중국과 일본, 동남아를 벗어나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의 티켓 파워도 보여줬거든요. 예,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요. 그것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던 케이스예요. 예, 신기하죠. 그러니까
장기선까지 조정이 나오면요, 기존에 있는 모멘텀만 가지고 상승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예,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를 또 나와줘야 돼요. 그러지 않는 이상은 주가는 뭐예요? 거의 대부분 빠지고 내려간답니다. 즉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은 다 끝났다. 예, 주가 반영이 다 끝났다. 야,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주가는 뭐예요? 모든 것들을 반영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락한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정배열이에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아마 그렇게 많이 나오는 기업들 그렇게 흔치 않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자, 보통 이런 과정들을 거쳐요. 예, 정배열에서. 그런데 많이들 속으시는 부분들이죠. 속는다라는 그런 개념은 아닌데, 많이들 안 좋게 이제 끝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앞에서의 주가 반영이 끝난 줄을 모르고, 예, 주가 반영이 끝난 줄을 모르고, 주가가 위에서 잘 버티다가 하락을 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가 뭐예요? 싸 보인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 많이 떨어졌으니까 밸류도 낮다. 그죠? 뭐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정보의 오류입니다. 정보의 오류. 이때의 정보랑 이때의 정보랑 똑같네. 거의 똑같아요. 추가적인 게 별로 없어요. 추가적인 게 별로 없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주가는 이미 반영됐다고 해가지고 끝난 것처럼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보에서 계속 좋다라고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신뢰도만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자리에서 많이 잡죠.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꼬르륵, 예, 꺾이는 거죠. 예, 꼬르륵 꺾이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죠? 네 번째, 정배열에서 네 번째 요건이, 이게 정말로 깝깝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다 게임 끝인데, 네 번째에서는 뭐냐면은 미련이와 미련. 예, 심리적인 미련입니다. 미련이 남아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에이, 설마 이놈 굉장히 좋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심리적인 어떠한 요인들이 가장 크게 지배하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더라고요. 정배열에서. 왜냐면은 앞에서 보여줬거든요. 막강한 파워들을 보여줬거든요. 이 막강한 파워들을 보여주다 보니 이 파워 믿음이 여기까지 계속 지속되어 오는 거예요. 이게 힘든 겁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자, 이걸 설명해 주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딱 이거 하나만 사실은 보여드리면은 정말로 그렇구나 라는 게 나옵니다. 예전부터 이 아모레퍼시픽으로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들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정배열입니다. 이거 저 유명하게 만든 종목 중에 하나죠. 예, 왜냐면 여기 역배열일 때 여기서 시세 막 시작할 때 있잖아요.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예, 시작도 하기 전이었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은 역배열이 가장 좋아요. 제가 아직도 그 블로그를 찾아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분석했어요. 여기서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딱 이 자리에서 이런 종목들 많아요. 저 의외로 대부분 다 역배열에서 해가지고 대세 상승이 나온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역배열에 좀 선호하고,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죄송합니다. 2014년도에 중국 생산시설과 국내 생산시설을 본격 가동하면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중국 시장에 고가와 중가를 가지고 밀어붙입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성장을 하게 되죠. 면세점과 중국 현지에서 그 다음에 보따리 장사꾼들 통해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 이때 당시 아모레퍼시픽이. 자, 그러면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그 뒤에 보면은, 예, 그 뒤에 보면은 요렇게 정체가 돼요. 정체가 되는데 뭐가 되냐면은 이 자리 2015년도 이 자리에 비해서 2016년도 실적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성장했습니다. 매출도 늘고 이익도 늘었어요. 물론 당기순이익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못 가요. 주가는 못 갑니다. 왜 주가는 못 갔을까요? 예,
이런 종목들 당연히 실적으로 봐야 되는데 주가가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갔어요? 어차피 중국인들과 내수 시장에서 성장할 폭은 당연히 중국 시장이 훨씬 더 컸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중국 시장에서 성장하는데 그 성장률이라는 게 정체되기 시작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여기서 보여줬던 그 성장률 있죠. 어마무시한 그 성장률이요. 성장률. 예.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이에요. 레이트. 예, 레이트요. 예. 성장률입니다. 이 성장률이 정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장률이 정체됐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지금 현 시점 2021년 8월입니다. 2021년 8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보시고 경기 둔화죠. 경기 둔화. 예. 경기 둔화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뭐가 나오죠? 예. 미국의 S&P 500에 구성하는 종목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고, 얼추 다 돼가고 있죠. 예. 이 S&P 500 기업들을, 구성주 500개 기업들의, 기업들의 84%인가, 83%가가 다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가이던스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크게 나쁘게 제시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벌써부터 경기 둔화를 우려하고 있죠.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건 뭐예요? 당연히 실적은 성장을 하지만 성장률 부분에서 뭐예요? 둔화될 것 같으니까 지금 시장에서 바짝 쫄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아모레퍼시픽도 그거와 똑같은 개념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당시 성장률 부분에서 분명히 2014년 대비 2015년에 폭풍 성장을 했고, 당연히 성장률 부분에서 이때를 능가할래야 능가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매출과 영업이익은 분명히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장률이 둔화됐다라는 건 뭐예요? 성장률이 둔화됐다. 예, 성장률이 둔화됐다. 성장률이 둔화된 거는 언젠가는 뭐예요? 역성장할 개연성도 있다라고 시장에선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의 종목이 최근에 있었죠.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갔던 바로 시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죽었다 깨나도 이때 당시 만들어진 성장률은 어떻습니까? 예, 더 이상 보기가 힘들어진 성장률이죠. 워낙에 컸기 때문에. 근데 지금조차도 진단 관련주들을 봐야 된다라는 뉴스가 나와요. 그죠? 보셨죠? 예. 연말까지는 봐도 된다. 라고 나옵니다. 이때의 성장률을 능가할 성장률이 올해 나온다라고 보십니까? 안 나오십니까? 자, 얘의 뭡니까? 실적을 한번 볼까요? 예. 시즌의 실적을 지금 현 시점에서 시즌의 실적을 한번 볼게요. 예. 자, 이렇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따질게요. 2020년도에 이렇게 나왔어요. 매출액은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이게 몇 배일까요? 예. 30배? 예, 30배가량 늘었죠. 예, 이렇게 나왔어요. 시즌이라는 종목에. 그런데 내년도 실적을 보면 내년도 실적도 분명한 거는 올해 실적이죠. 올해 실적도 보면은 이때를 좀 능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지금도 보면 올해 3월달, 올해 1분기와 2분기 1,900억. 예,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1,940억, 그 다음에 1,440억이 나왔어요. 이 상태로 간다면은 지난해에 나온 이 실적 6,700억을 어떻게 해요? 예, 능가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맞겠죠? 근데 주가는 어떻게 돼요? 빠져요. 왜? 그 성장률, 그 실적을 갖다가 이미 다 반영을 해버린 거예요. 2021년까지. 그러면 여기서도 어떻게 나옵니까? 요런 자리에서도 뭐가 나와요? 여기서 나왔던 정보가 그대로 나오는데 그 재료가 여기서도 지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봐도 된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단타를 쳐도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단타를 쳐도 됩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단타가 아닌 왜 올라서 다시 이때 당시에 주가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했을 때 아웃이라는 겁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나와요. 죽었다 깨나도 안 나옵니다. 액세스바이오 많이들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찬가지죠. 예,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겁니다. 이거 신라젠이랑 이거랑 뭐가 다를 바 있나요? 다를 바 없어요.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코로나가 델타 바이러스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다시 폭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미국이 지난주 말에 1위였대요. 예, 1일 신규 신규 감염자 수가 전 세계 1위로 다시 달성을 했답니다. 올라야 되잖아요. 그죠? 이미 어떻게 돼요? 주가 반영은 이미 끝난 겁니다. 이런 말 그대로 이런 테마 개별주 있죠. 급등주, 초급등주 이런 종목들조차도요. 이미 끝난 거예요. 장기선까지 빠졌다라는 거는 조정으로 장기선까지 빠졌다라는 건 이건 끝났다라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단타 치면 되죠. 단타 쳐도 돼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그냥 다 설거지용이요. 우리 흔히 설거지 하잖아요. 그죠? 예, 설거지 합니다. 정배열에서 설거지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왜? 해묵은 재료를 가지고 계속하면서 주가를 반등시키는 듯 싶으면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 터뜨리면서 그러면서 마치 여기를 능가할 것처럼 아주 생난리부르스를 칠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또 빠지고 여기서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똑같은 재료 가지고 여기서나 똑같은 재료 가지고 들썩들썩 거립니다. 결국엔 뭐예요? 이거를 갖다 능가할 수 있는 건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뭔가 새로운 이것보다 더 강력한 뭔가 플러스 알파가 나와줘야지 반등도 시원스럽게 나오면서 여기 고점을 갖다 돌파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정말 좋은데 이걸 능가할 만한 재료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을까요? 거의 못 봤어요. 정말로 정말로 거의 못 봤습니다. 정말로 못 봤어요.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정배열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점 대비해서 많이 꺾이고 정보는 어떻게 돼요? 이때 나오는 정보나 똑같이 나오니까 좋아 보이는 건 매한 가지예요. 같은 정보의 어떠한 질이나 정보의 볼륨 사이즈를 봤을 때 이때랑 동일해요. 이퀄 같다. 그런데 이때는 얼마예요? 주가가 63,000원까지 갔는데 지금 주가는 뭡니까? 최악의 경우 15,000원. 여기 올라봐야 3, 4만원 밖에 안 합니다. 그죠? 3, 4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때는 얼마 찍었어요? 63,000원까지 찍었어요. 똑같은 정보가 나오니까 뭡니까? 63,000원 혹은 그 이상도 갈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배열 종목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배열을 갖다가 많이 당했다라는 소리가 뭣도 모르고 이런 원리도 모르고 정배열 종목을 건드렸다가 당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업황을 모르고 달려들었다가 당한 케이스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장을 모르고 달려들었다가 당한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종목만 가지고도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여기서 진짜 여기 고점을 뚫어버리고 갈지 안 갈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결국엔 산업 테마를 갖다 잘 분석을 해야겠죠. 그렇겠죠? 산업 테마를 갖다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산업 테마도 결국에는 어떤 시장에 글로벌 경제에 다 속해지는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다 연동되다 보니 시장을 모르고 다시 또 달려들었다가 또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좀 그랬어요. 하도 당하다 보니까 정배열을 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정배열은 당한 거 케이스고요. 역배열은 갈 줄 알았는데 안 가요. 근데 분명한 거는 역배열은 나중에 해드리겠지만 정말 재밌거든요. 역배열이 정말 다이나믹하고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들. 다만 여기도 단점이 있겠지만 역배열 흔히를 갖다가 막 이제 시세가 이런 데서 이제 시작할 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할 때 이런 데서 잡는 거예요. 역배열이라는 건. 근데 정배열 종목을 갖다가 이렇게 자꾸 사고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 고민을 한 게 뭐냐면 내가 산업이나 테마도 모르고 그쪽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산업 테마를 진짜 언제까지? 제가 2016년까지는 아마 2015년? 요때까지는 아마 그 종목만 가지고 차트와 종목 모멘텀 스토리라고 그러죠. 회원님이 몇 분이 저한테 유민 아빠는 모멘텀 스토리를 갖다가 정말 끝내주게 만들어 라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모멘텀 스토리라는 말을 쓰는데
아마도 이때 당시까지는 그러지 않았을까. 2015년 16년까지. 근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산업테마를 공부했습니다. 산업테마를. 그런데 산업테마를 공부하다 보니까 산업테마 가지고 또 설명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시장을 모르고. 그래서 2018년부터 빠득빠득 이게 SK 하이닉스에서 제가 당했어요. 예, 저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 뭘 당했냐면은, 예, 요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요 쭉 보시면은, 많이들 요즘 뉴스 보면은 요런 내용도 많아요. 지금의 상황과 2018년도 상황을 갖다가 많이 비교를 해요. 여기 2018년도. 예, 요때의 상황과 2017년, 18년. 요때의 상황과 많이 비교를 합니다. 제가 요때 시장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 마이너스 한 6, 7% 정도가 났나? 근데 저는 마이너스 6, 7%도 정말 눈물을 머금고 팔았거든요. 예, 깝깝스러워가지고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왜? 모르겠어요. 그냥 더 떨어진다고 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 리포트에선 좋다라는 리포트가 지금처럼 훨씬 더 많았거든요. 이게 떨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서야 보니까 그때 당시 모건 스탠리, 그 다음에 뭐 JP 모건 이런 데서 2017년, 2017년도에는 삼성전자, 2018년도에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주요 외국계 증권사 세 군데서 투자 의견을 갖다가 중립 혹은 하향, 예, 그러니까 하향 조정이죠 결국에.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확 깎아버리더라고요. 근데 국내 증권사들은 안 그랬거든요. 국내 증권사 당연히 믿었죠. 근데 그분들이 못됐다라는 게 아니고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보니까 그분들의 논리도 맞고 또 맞았어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분들도 맞았어요. 결과론적으로 맞았는데, 해외 리포트, 그러니까 외국 리포트를 갖다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뉴스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뉴스로 나오면은 얘네들은 해외 동향, 글로벌 시장 동향하고 엮어서 말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떨어지더라고요. 야, 이거 글로벌 시장 동향? 시장을 모르고 이렇게 기업을 갖다가 분석하고 산업을 갖다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구나라고 생각돼가지고 이제 시장까지 이제 분석하게 된 케이스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요번에도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여기서 자신있게 이제 말씀드렸던 케이스죠. 사실은 요때 13만원 여기 깨질 때 말씀을 드렸어요. 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계속 아니라고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 방송에다가 요날 올렸거든요. 요날 장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거고 반등하기는 좀 그렇다 하면서 간극이 어쩌는데 그걸 올리자마자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어쨌든 정배열 종목에서는 이런 식의 어떠한 그게 많다라는 겁니다. 많다라는 거예요. 예, 정배열 종목에서는. 그러다 보니 정배열 종목에서 하도 이렇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나오는 게 하나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모르는 거는 아예 보지도 말자 해. 산업이나 시장과 산업을 갖다가 엮어가지고 모르면은 아예 보지를 말자 해요. 이게 제 마인드로 완전히 굳혀버렸어요. 이게 단점이 뭔지 아세요? 뭐였냐면은, 올해 2021년도 상반기에 성장주나 IT, 바이오들이 다 조정을 받았잖아요. 저도 개인이라고 그쪽 섹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가치주가 오르는 겁니다. 금융, 화학 이런 가치주들이 막 오르는 거예요. 저는 이쪽 섹터들을 갖다가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자신도 없었고 도대체 왜 매출을 수익이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화학에서 뭐 에틸렌이 어쩌고 나프타고 어쩌고 막 하고 뭐 이거는 뭐고 저건 뭐고 뭐 이러다 보니 이걸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예, 제가 이해를 못 하니까 공부를 포기. 그러다 보니 지난 상반기 때 걔네들이 갈 때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어렵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그동안 안 보고 있어서 걔네들 가는 거 그냥 가만히 마냥 보고 있었던 거,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었죠. 즉 무슨 말이냐, 정배열에서 계속 당하기만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이제는 자신 있는 산업이랑 업종만, 산업 업종 테마만 보자, 정배열은. 그리고 아싸리 자신이 없는 섹터들은 웬만하면 그냥 가든 떨어지든 말든 그냥 무시해버리자 라는 게 좀 강했어요. 제 기준으로는 옛날부터 회원님들한테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저는 게임주 잘 안 봐요. 왜? 저 게임 싫어하거든요. 스타크래프트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초등학교 때, 저 이제 국민학교 시절이거든요. 국민학교 다녔으니까 80년도에 초등학교 때 친구들 오락실 가지고 갤러그 할 때, 방구차 갤러그 할 때 저는 그거 해본 적이 없어요. 게임을 안 해요. 고스트 포카 이런 것도 못 쳐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일부러 피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몰라요. 왜 게임에다가 돈을 쓰는지, 저기다 결제를 해가지고 NC소프트의 리니지죠. 리니지. 저기다가 왜 그 수십만원,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결제하는지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위예요. 제가 아예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 게임주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안 돼요. 화학도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금융은 더 모르겠습니다. 일단 용어 자체가 못 알아듣는 것들이에요, 저한테. 예. 그래서 예전부터 에너지 뭐 이런 것들 보시면은 가끔 가다가 신수종 사업으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종목만 볼 뿐이지 그 위에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산업 자체도 분석을 안 해요. 테마 산업 분석 자체를 안 합니다. 예, 저 유명한 놈이에요. 예, 왜? 정배열에서 하도 많이 당해서 아싸리 모르는 것들은 그냥 빼버리자예요. 그게 강해서였습니다. 그게. 차라리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왜? 시장에서 걔네들 말고도 다른 그 외의 섹터들이 원체 더 많으니까. 이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마 맞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까지도 물론 지난 상반기 때 손가락만 빨고 쪽쪽 빨면서 별로 저기 했지만은, 예, 먹은 게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이런 게 뭐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제가 거기를 또 건드리는 순간에 정배열에서 결국에는 또 당하게끔 돼 있어요. 정배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여기서 좋다, 똑같은 내용이 여기서 좋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뭐예요? 여기서 실제로 좋은 줄 알고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갈 줄 알고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우려를 갖다,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피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정배열이에요. 예, 어쩌면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주식 초보 하시는 분들 이런 거 되게 많이 실수들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특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을 갖다가, 혹은 이런 종목이 아니죠. 제가 뭐 사실은 이 방송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쭉 한번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실전이죠. 그런 것들은. 예, 그런 방송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상당 절반 이상은요, 아 맞아, 내가 저런 자리에서 뭐예요? 잡았었어. 요번에도 잡아서 지금 물려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들 많으실 거예요. 다음에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죠? 모르면 정배열을 안 건드리는 게 낫습니다. 알아도 당할 수 있어요. 정배열은 가급적이면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배열은요, 정말 어려운 배열이 바로 정배열입니다. 왜? 주가라는 것이, 정배열은 뭐예요? 앞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배열이 후행되니까 이평선이 후행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181선, 216일, 241, 306, 360, 416, 460, 561선까지가 배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배열이. 많이 올랐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많이 올랐다라는 뜻입니다.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주가의 반영이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 아닙니다. 물론 다 아니에요. 예, 당연히 반등 나온 애들도 있습니다. 당연히요. 예,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섹터나 종목들도 분명히 눈에 보이고요. 허나 그게 그렇게 찾는 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자, 정배열에서는요, 이런 여러 가지 공식들이 나와요. 나중에 다 해드릴 텐데, 뭐 저점에서 몇 퍼센트 오르고, 저 같은 경우는 6배, 특히 6배도 아니에요. 웬만하면 4배, 4배에서 몇 배? 예, 10배 이렇게 올랐다가 정배열로 뚝 빠진 놈들은요,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거 끝났어요, 보지 마요 라고 하는 마인드가 큽니다. 왜? 안 끝나고 올라가. 야, 안 끝나고 올라가면 유민아빠 틀렸네. 맞아요, 제가 틀렸어요. 그런데 그거 한 종목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 종목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실제로는 떨어지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한 종목에서 성공했으면은 그 한 종목이 다음 종목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종목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슴없이 잡아줘요. 서슴없이 잡아지기 때문에 뭐가 돼요? 물리는 거예요. 앞에서 난 이 종목을 계속 꾸준히 가져왔는데 많이 빠졌어. 아, 그러면 여기서 좀 추가 좀 해줘야지. 예. 앞에서 수익 난 거 까먹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뒤에서 들어간 것까지 뭐예요?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정배열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배열이다 라고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실제로 다음 편부터 하나둘씩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 전수검사라는 거,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전수검사라는 걸 보여줄 거예요. 이 보여주면서 제가 한 종목 뭐 그때그때마다 어떤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러면은 그 종목들 가지고 설명을 들어보면은 다 고개가 끄덕끄덕 거리실 겁니다. 아, 나는 앞으로 유민 아빠가 말한 대로 주식을 갖다가 진짜 시장도 잘 보고 산업 테마도 굉장히 잘 보고 종목 분석도 기가 막히게 하고 차트도 잘 본다. 이러지 않는 이상은 뭔가 좀 부족하다. 내가 이렇게 스스로 매매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하실 때는 정배열 종목은 가급적 좀 피하고 계실 겁니다. 이 방송이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라고 좀 봐요. 예, 저조차도 너무 무서워요. 정배열은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자, 이번 방송의 핵심 뭔지 아시겠죠? 예, 뭔지 아시겠죠? 예, 가장 근본적인 거는 주가 반영 여부. 예, 주가 반영 여부와 두 번째는 정보입니다. 예, 정보. 정보가 이게 가장 큰 화근이 돼요. 예, 가장 큰 화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밸류죠. 싸졌다. 예, 이거죠.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정배열의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줘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심리. 믿었던 종목. 왜? 앞에서 너무 잘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장기선까지 내려오는데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네 번째 이 심리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말도 제가 예전부터 간간히 드립니다. 종목 사랑하지 마시라고. 무한신뢰 그런 거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디서 매수하시라고 그랬어요? 이거 수십 번도 더 알려드렸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빠져요. 예, 2, 3년에 한 번씩 분명히 와요. 2, 3년에 한 번씩. 그 말은 뭐예요? 오르면은 그만큼 많이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이 빠졌을 때 딱 제가 말씀드린 그 자리에서만 잡으시면은 삼성전자가 뭐예요? 예, 망하지만 않으면 반등은 나올 거예요. 수익은 나실 거예요. 많이 말씀드렸어요. 특히 작년에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어디서 매수하는지. 그거 이외에는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예, 기술적으로 너무 쉬운 자리예요. 그죠? 연봉 보고 하라는 거. 나중에 또 때가 되면 또 알려드릴 겁니다. 자, 정배열의 정배열의 원리편입니다. 정배열의 원리편. 자, 다음 시간에 들어가면 더 재밌어질 겁니다. 예, 하나하나를 그냥 이건 지금 원론편이기 때문에 뭉뚱그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갖다 종목으로 막 설명을 하고 배열이 어쩌고 저쩌고 들어가고 추세선이 뭐였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은 정말 재밌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정배열을 하면 할수록 역배열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해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여기서 1편 4부인가요? 4편 정배열의 원리편 방송 마무리 짓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취지로 방송 다시 오픈하는 겁니다. 오픈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다시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거니까 공감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특히 그 구독해 주시면은 제가 하루에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좋은 내용이 있으면은, 좋은 그런 설명할 거리가 있으면은 그때그때마다 해드릴 테니까 예,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